네, 오늘은 비수비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얘는 비수. 비수하면은 조그만 칼 종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맞는 글자 비수, 비라고도 해요. 그리고 숟가락비라고도 해요. 숟가락으로 우리가 밥을 먹고 사람이 늘 이제 변화하죠. 그래서 변화할 비. 실제로는 사람으로 많이 써요. 사람비. 그래서 주로 비수비, 숟가락비, 변화할 비인데 사람비로 쓰이면서 거꾸러질 비로도 쓰거든요. 점점 성장을 하다가 또 노화로 또 다시 가죠. 매일도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퇴보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거꾸러질 비라고 해요. 일단 사람비로 보면은 자,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등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 지고 달아나다 해서 달아날 배거든요. 고대에 오랑캐로부터 패배를 했다고 해서 패배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서남북 할 때는 북녘북으로 쓰죠. 근데 이렇게 등 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육달어를 배웠었죠. 그래서 등배하면은 여기다가 육달어를 넣으면은 우리 몸 등을 말하는 거예요. 배영이 있죠. 수영. 뒤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네, 맞았어요. 등배. 배영이라고 합니다. 음이 이제 배고 배신자 할 때는 등배자를 써야 되겠죠? 숟가락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숟가락으로 쓸 때는 자, 이렇게 하면은 숟가락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가로알인 여기 그릇이에요. 그릇. 그래서 그릇에 있는 어떤 음식의 맛을 본다 해가지고 맛지라고 해요. 맛지.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육서에 대해서 배웠죠? 거기서 지사자 하면은 이게 손가락 지가 되겠죠? 뜻을 말하는 거예요. 맛지, 뜻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숟가락이 또 이번에는 밑으로 와요. 밑으로. 자, 밥이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숟가락이 이렇게 밑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박고소할 흡이에요. 그럼 우리가 밥을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날 때 타이밍이 아주 짧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식사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하죠? 즉시 와야 돼요. 즉시. 즉시 와서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측이라고 해요. 고측. 이렇게 숟가락으로도 쓰고 사람으로도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비수비, 숟가락비, 변화할비, 사람비, 거꾸러질 비. 상자방을 해보겠습니다. 상자방. 자, 상자는 상자 모양을 보고 만든 글자예요. 그래서 상자방. 근데 이거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게 감추래예요. 감추래. 상자방은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고 감추래는 이 안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잘 감춰 놓듯이 보관하는 거예요. 자, 상자방은 이렇게 하면은 상자방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문갑이라든가 또 성냥갑이라든가 해서 이것이 상자갑이 되겠습니다. 음은 여기 갑옷갑, 또 여기 부수는 상자방을 쓴 거죠. 그럼 감추래는 자, 이렇게 하면은 물건을 여기다가 잘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해서 담아 놓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구분할 구예요. 구분할 구. 그리고 나누어 놨다 나눌 구. 또 지형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대덕구, 유성구 이렇게 나누죠. 그거는 직영구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회의자라고 보면은 그 다음은 음은 그대로 가고 뜻만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할구 하면은 뭐 들어가면 될까요? 네, 맞았어요. 입구 들어가면 토할구겠죠. 자, 근데 토할구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하품음이에요. 근데 포지션이 이거는 이렇게 토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얌전하게 토할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악 하고 그냥 급하게 토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똑같이 토할 건데
폼에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말을 이제 몰아간다. 몰고 하면 뭐 넣으면 될까요? 예, 말말을 넣으면 되겠죠. 말이 한쪽으로 막 몰아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몰구가 되겠어요. 갈매기구 하면 뭐 넣으면 될까요? 네, 세조를 넣으면 되겠죠. 갈매기구. 자, 이렇게 한자는 음은 그대로 가고 부수 뜻만 바뀐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때릴구 하면은 때릴 때도 구분을 잘해서 때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몽둥이 수인데 몽둥이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감추래와 상자갑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열십이 위에 가면은 햇빛으로 쓰인다고 그랬죠? 땅으로 내려올 때는 동서남북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음과 양이 이제 교접하는 접정지를 불동주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남영남 할 때 부수 어디에 쓰인다? 열십에 쓰인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열십은 이제 완성됐다는 뜻도 되고 또 많다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모양으로도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바늘침 하면은 자, 바늘은 소재가 쇠겠죠? 네, 그러니까 바늘침 하면은 요게 바늘의 디자인을 말한 거예요. 실을 이렇게 바늘기에다 끼잖아요. 바늘침. 때는 모양을 딴 거예요. 열십이. 많은 사람이 힘으로 도왔다. 자, 이렇게 하면은 도울협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이 도왔다. 도울협. 지난번에 힘력도 배웠으니까 한번 또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전복이 있어요. 전복. 인쇄체에는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사선으로 해야 되겠죠. 거북이 배에 불침을 이렇게 놔가지고 갈라지는 모습으로 고대에는 점을 쳤어요. 그래서 전복이라고 그래요. 음이 같으면 같은 뜻이 오거든요.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복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자로 봐도 되고요. 그리고 점은 자, 신년 운수 점 보러 가자 그러죠. 그거는 어떤 결과, 우리가 과정이 있는데 결과를 또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자, 실제로 고대에서는 기후, 날씨에 관련된 걸 점을 쳤어요. 이것이 아무래도 갈라지는 양상이 달라지겠죠. 건조할 때는 뭐 한 번에 쫙 갈라질 수도 있고, 습할 때는 좀 뿌지직하면서 잘 갈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점을 쳤다고 해서 전복이라고 해요. 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앞에서 나무목을 배웠으니까. 자, 이때는 또 모양이 소나무나 이런 나무 등걸이 이렇게 갈라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재소에 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순수한 모습을 보고 순수할 박이라고 해요. 순박하다 할 때 순박할 박이라고 하고, 근데 주로 성씨 박에 많이 쓰죠. 성씨 박씨들이 좀 순수하고 순박하다는 또 그런 뜻도 있겠네요. 실제 이제 점을 쳐가지고 우리가 유목민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좋은 곳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지할 점이 되겠죠. 그러다가 힘으로 또 무력으로 점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회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 회의자가 되면 그 다음은 이제 형성자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거물흙이 오면은 거물흙 자체가 이제 먹물이에요. 고대에는 불을 떼가지고 여기 그 끓음 그걸 긁어가지고 먹으로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먹물로 점을 딱 찍었다. 점이거든요. 점 찍다. 그럼 우리가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를 마음에 점을 찍듯이 찍는 것을 점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시험을 볼 때 점수를 이제 누가 매기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겠죠. 요 점자는 요 음이 그대로 갖고 뜻만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큰 집에 또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점포를 내서
가게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게점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릎마디 절이 있는데, 무릎을 보고 만든 글자라고 보면은 이거 변형이 있어요. 이렇게 변형. 무릎마디 절 변형 이렇게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혼동되는 게 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몸을 이렇게 굽힐 수 있는 거 몸기라고 해요. 그리고 또 비슷한 한자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미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주로 무릎마디 절을 지금 해서체에서는 뱀사로 많이 인쇄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뱀하고는 상관이 없고 무릎마디 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요런 글자가 있어요. 이건 겸손할 손, 유순할 손, 또 사양할 손, 또 주역에서는 오손풍이라고 해서 또 글자를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 뜻은 사람이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고 있는 두 사람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재주를 갖추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갖출손이에요. 갖출손. 제사할 사람을 재주를 갖춰가지고 있다. 잘 유순하고 겸손하고 사양할 줄 아는 사람을 잘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글자가 바로 뽑을 선도 되고 가려서 잘 뽑는다 해서 가릴 선도 돼요. 자, 나라에 이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회장 선거도 있죠. 그 리더를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또 무릎마디 절도 되지만 이것이 또 뭐로 되냐면은 병부절로도 돼요. 병부절. 자, 병부절은 뭐냐면은 암행어사 마패처럼 똑같은 부절을 이렇게 쪼개서 나눠 갖는 거예요. 임금하고 이제 장수하고 그 군사 발동권 이런 걸 발급을 해서 나눠 갔거든요. 그것을 병부절이라고 그래요. 병부절. 근데 이것은 실제 병부절로 이제 딱 한 번 쓰고 나머지는 이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 디자인. 그래서 실제 실용 생활에서는 이런 문이 이제 자동문으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문을 뜻하기도 해요. 문열묘라고 해요. 문열묘. 근데 우리는 보통 토끼묘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물론 이제 지지에서 이제 토끼묘로 그 비유로 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월묘예요. 이월묘. 토끼는 뛰는 게 특징이죠. 잘 뛰는 거. 그리고 2월이면은 모두 뛰쳐나와요. 그래서 2월묘, 문열묘예요. 문을 열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겠죠. 나가면 자동으로 닫혀집니다. 그럼 요거는 요게 무릎마디 절에서 요거를 이렇게 줄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밭에 나가서 머물렀다 와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머무를 유가 되겠죠. 머무를 유. 그러면 우리가 성류류 하면은 뭐 넣으면 될까요? 네, 나무목 넣으면 돼요. 성류나무. 자, 그리고 여기 문열묘에다가 제일 봄이면 제일 먼저 싹이 나오는 나무 중에 버드나무유가 있어요. 버드나무유. 그러니까 묘가 류로 가고, 네, 여기 성류류로 간 거죠. 두음 법칙에 의해서 뒤로 오면은 류가 되고, 그 문을 열고 닫는 어떤 그 양쪽 문, 그 문을 이제 디자인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바위예요. 바위. 바위에 관련된 거, 바위나 언덕. 그래서 바위, 엄이라고도 하고 언덕이라고도 해요. 그러면은 지금 바위 밑에 지금 무릎마디 절 변형. 자, 지금 바위나 언덕에 이제 사람이 좀 깔린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재앙이죠. 그래서 재앙, 앙이 되겠습니다.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 자, 오른손은 또라고도 해요. 자, 혼자 쓸 때는 접속사 또 이렇게 쓰는데요. 주로 한자에 다른 한 부수와 어울릴 때는 오른손으로 쓰여요. 그래서 요거와 같은 것이 이거거든요. 자, 요것이 오른손이면은 손 내서 요것이 왼손이 되겠죠.
자, 요것이 오른손이에요. 이런 손들이 아주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 요것이 오른우예요. 오른우. 자, 요것이 왼자고 요것이 오른우예요. 요 손이 이렇게 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한자 이게 가면은 오른손. 자, 요것이 왼손이면은 요것이 당연히 오른손이 되겠죠? 버우라고 해요. 버두, 도울우. 우리는 이제 친구 사이가 이렇게 손잡고 다정한 사이면서 서로 돕는 사이를 이제 우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핵을 이제 끝내면서 다음 주에 손에 관련된 것을 한번 짚어보고 3핵을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